코앞으로 다가온 제우스 FC 하데스 두 번째 대회. 치고 올라가는 초신성들 또는 기량은 좋은데 성적이 약간 아쉬운 선수들이 격돌하는 경기죠. 특히 이번에는 블랙컴뱃 침공 컨셉으로 블랙컴뱃 대 제우스 FC 미니 대항전 같은 대진이 많습니다. 관전 포인트 아주 재미있게 정리해볼게요. 이번 대회 메인 이벤트 슈퍼소닉 대 투견이죠. 이 경기는 일명 장군멍군 경기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먼저 슈퍼소닉 선수는 신장 173cm, 블랙컴뱃 바이퍼 선수보다 약간 작은 정도 사이즈로 팔다리가 길쭉길쭉해서 거리 싸움에 유리한 타격가 스타일입니다. 전적은 5승 2패로 최근 3연승을 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죠. 이에 맞서는 투견 선수는 9승 8패 전적의 베테랑으로 타격과 그래플링 모두 수준급인 강자입니다. 개빡센 블랙컴뱃 플라이급에서 10위권 안에 들어있다는 것만 해도 이 선수가 얼마나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투견 선수는 하필 자신보다 큰 선수를 상대할 때 유독 운영이 말리는 경향이 있는 듯 하더라고요. 바이퍼 엔초비 선수에게만 후반으로 갈수록 많은 정타를 허용하며 포인트 싸움에서 밀린 걸 보면 이 점을 알 수 있죠. 아마 거리 싸움에 집중하다 보면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큰 스타일이 아닐까 짐작되는데, 따라서 사이즈가 큰 편인 슈퍼소닉 선수와 만약 타격전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경우 후반으로 갈수록 불리해질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건 투견 선수가 무조건 지는 매칭이냐? 그래플링, 특히 그라운드 게임에서 지속적으로 약점을 드러낸 슈퍼소닉 선수인 만큼 어떻게든 바닥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면 투견 선수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슈퍼소닉 선수가 타격전으로 서서히 잠식할 것이냐, 아니면 투견 선수가 싸잡고 바닥으로 데려가 그라운드 게임으로 재미를 볼 것이냐, 어느 쪽이 좀 더 준비를 잘했을지 보는 맛이 있겠네요. 사실 격알못 시청자로서 조심스럽게 예상하자면 그래도 투견 선수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슈퍼소닉 선수의 경우 긴 다리를 이용한 킥 견제를 자주 활용하는데요. 문제는 이 킥이 빠르고 길긴 하지만 타이밍이 정직한 편이라 일단 상대가 타이밍을 눈치채면 킥 캐치 이후 태클을 당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졌다는 거죠. 타격 교환을 하다가 한 번이라도 킥 캐치에 성공할 수 있다면 곧바로 태클을 치며 투견 선수의 이기적인 딜교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언제 나올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다음 경기도 한번 볼까요? 이 경기는 미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가멜 선수의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그래플러에 가까운데요. 펀치로 견제하며 간을 보다가 싸잡고 케이지 레슬링 또는 바로 태클을 치는 스타일입니다. 타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옵션이 다양하다거나 핸드 스피드가 빠른 건 아니라 주력은 그래플링으로 보는 게 좋겠죠. 다만 깜짝 카드도 있긴 한데, 필리핀 URCC 경기에서 앤더슨 실바를 연상케 하는 프론트킥 KO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타격도 절대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한편 상대인 타우루스 선수는 어떤가 하면 좋은 체력으로 끊임없이 스텝을 밟으며 전진 압박을 거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각이 보이면 거침없이 태클을 치며 그라운드 게임을 시도합니다. 즉 완벽하게 가가멜 선수와 똑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래플링 싸움도 마찬가지로 서브미션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보다 두 사람 다 눌러놓고 파운딩을 치며 체력도 빼고 레프리 스톱을 유도하는 스타일로 진짜 완벽하게 미러전이 걸린 셈이네요. 같은 타입의 두 선수가 그래플링 자존심 대결을 할지, 아니면 서로의 그래플링을 봉인해주며 타격으로 승부를 볼지, 그도 아니면 후반부 체력 싸움으로 흘러갈지 지켜보면 재미있을 듯해요. 이 경기는 제 생각에 상성이 정말 나쁩니다. 먼저 해피맨 선수는 이제 1전을 뛴 신인인데 한방 한방 정확도가 높진 않으나 볼륨이 좋고 깡다구가 있습니다. 킥보다는 펀치 연타를 선호하는데 오펜스 레슬링도 시도는 하지만 다소 애매한 느낌이었죠. 그래도 꾸역꾸역 밀고 들어가는 투지만큼은 인정. 그런데 상대인 프론트맨 문병일 선수는 어떤가 하면
펀치 압박이 상당히 좋고 빠따력이 있는 편인데 그 반면 스텝이 느려서 거리 조절 능력이 다소 애매합니다. 종합하면 발붙이고 싸우는 난타전에 강한 선수인데 문제는 맷집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터프하게 밀고 들어오거나 타점이 좋은 상대에겐 하다가 그대로 끝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전진 압박과 볼륨을 선보인 해피맨 선수는 아무리 1전짜리 신인이라고 해도 정확히 프론트맨 선수의 약점에 해당하는 스타일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해피맨 선수의 투지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 프론트맨 선수의 간절함과 경험이 이길 것인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켜보시면 재밌을 듯합니다. 이 대결은 사실 압도적으로 칸 선수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펀처 선수는 키가 174cm로 바이퍼 선수와 거의 비슷한데 불컴 팬층에서는 쪼커정을 입구 컷한 남자로 꽤 유명하죠. 아무튼 이 선수는 닉네임답게 킥보다는 펀치 압박을 선호하고 그래플링은 할 줄은 아는데 그리 좋아하진 않는 듯합니다. 스텝은 그다지 뛰지 않고 뚜벅뚜벅 걷는 스타일이라 어찌 보면 프론트맨 문병일 선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 칸 선수는 어떤가 하면 태클을 친 이후 적극적으로 서브미션을 시도하는 편인데 펀치가 나올 타이밍에 카운터 태클을 들어가다 보니 니킥을 그다지 쓰지 않고 그래플링도 선호하지 않으며 심지어 펀치 압박이 주력인 펀처 선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극상성을 만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물론 펀처 선수에게도 희망은 있는데 칸 선수의 맷집이 그리 좋지는 않은 편이라 일단 정타를 허용하게 되면 순식간에 위기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즉 펀처 선수의 펀치 압박이 먼저 터질 것이냐, 아니면 칸 선수가 태클을 치며 그라운드에서 피니쉬를 낼 것이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켜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원래는 좀 더 긴 대본을 준비했었는데 선수 인베디드가 아니라 관전 포인트 정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추린 정보를 드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선수들 상성을 살펴보면 볼수록 제우스 FC 관계자분들이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을 알 수 있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맞물릴 수 있는지 어느 하나라도 재미없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관전 포인트를 통해 보다 재미있는 시청 되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정마였습니다. 쪼니킹이었습니다.